그리고 이게 좀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똑같이 결과가 얘처럼 나와야 되는데 얘는 왜 0.5V가 나오며 그 의미는 0.5V 이상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왜 이런 경우가 나왔을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모스펫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스펫은 소스와 드레인이 모두 같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스펫이 보통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류가 흐르는데 소스에서 드레인으로도 전류가 흐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가 드레인에서 소스가 아니고 한쪽으로만 흐를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통 모스펫을 배울 때는 게이트에다가 플러스를 연결하고 마이너스는 이 P형에다 연결해서 P형에서는 양공을 이쪽으로 끌어들이고 게이트에서는 자유전자를 끌어들여서 여기 N채널이 형성되면 전자는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고 그리고 전류는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는 걸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헷갈리는 거는, 보시다시피 모스펫은 이렇게 핀이 3개인데 이렇게 핀이 3개죠. 소스, 이렇게 GDS 이렇게 나갑니다. 게이트, 드레인, 소스 이렇게 3개인데 배울 때는 항상 여기 뭔가 하나 P형에 더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도 배울 때 저는 뭐 제가 혼자 독학을 했지만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걸 해석하는 게 헷갈렸는데, 요거는 어떻게 실제로는 구조가 되어 있는지 나중에 이것도 같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모스펫을 정상 작동시키면 게이트에 플러스가 연결되고 아니면 0V였다가 플러스였다가 이런 식으로 PWM 신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0V에는 전류가 안 흐르다가 플러스 전원이 들어가면 이렇게 N채널이 형성되면서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꺼졌다가 다시 열렸다가 이러면서 원하는 주파수를 생성하게 됩니다. 요게 게이트에 플러스를 연결했을 때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는 방향입니다. 게이트에 플러스를 연결했을 때. 그러면 게이트에 마이너스를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즉 이렇게 꺼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게이트에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여기가 채널이 없어지겠죠. 지금 여기가 채널이 왜냐면 플러스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자유전자를 못 끌어들이니까 채널이 닫힙니다. 그러면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이거는 저희가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소스에서 드레인으로도 전류가 흐르지 못할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네, 이걸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 장치는 사실 다이오드 모드인데 시중에서 파는 건데 다이오드 모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다르다고 그래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똑같았고요. 굳이 이걸 사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더 잘 나오니까 이걸 이용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게이트에 마이너스를 연결했을 때 드레인에서 소스로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그걸 한번 보시죠. 자, 이게 게이트, 드레인, 소스입니다. 자, 게이트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했을 때 드레인에서 소스로 이게 지금 흐르는 거는 게이트에 플러스가 먼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렇게 게이트에 마이너스를 연결했을 때 드레인에서 소스로, 자 보이시죠? 오픈이죠. 저항이 무제한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N채널이 닫혔기 때문에. 근데 아까 요걸 만약에 게이트에 플러스가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플러스가 연결되면 보시다시피 소스에서 드레인으로도 소스에서 드레인으로도 드레인에서 소스로도 모두 통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N채널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다가 게이트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그리고 드레인에서 소스로 연결됐을 때는 게이트에서 소스에서 드레인 소스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오픈이 나오는 게 맞는데, 이게 맞는데, 자 그렇다면 이 반대로 드레인에서 소스가 아니고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다시피 게이트에는 똑같이 마이너스를 연결해 놓고 드레인에서 소스는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0.5V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0.5V.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게이트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드레인에서 소스가 아니고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자 보시죠. 0.5V, 이게 다이오드 모드입니다. 다이오드 모드에서 0.56V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다이오드에서 볼트가 나오려면 이게 PN 접합형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PN이 아니고 NPN이에요. 보시다시피 NPN.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전압이 나올 수가 있지? 그리고 이게 좀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똑같이 결과가 얘처럼 나와야 되는데 얘는 왜 0.5V가 나오며 그 의미는 0.5V 이상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좀 게이트에 접지를 했을 때 게이트에 지금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드레인에서 소스로는 전류가 안 흐르는데 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를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호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이걸 정리하면 다시 한번 적색봉에서 적색봉을 게이트에 연결했을 때는 드레인에서 소스든 소스에서 드레인이든 다 통전이 됩니다. 0V가 다이오드 모드 0V가 나오죠. 이건 N채널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흑색봉을 게이트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류가 흐르는 거는 막히죠. 왜냐하면 N채널이 막혔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거죠. 이 내용은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즉 소스에다가 적색을 연결하고 드레인에다 흑색을 연결하면 왜 여기 5V가 0.5V가 뜨느냐, 왜 똑같이 N채널이 막혔는데 전기가 흐르냐, 이게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궁금을 해서 저는 여러 군데 물어봤지만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알고 봤더니 저희가 배운 모든 교재와 그런 뭐 영상이나 그런 내용들은, 이때까지 배운 것들은 모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다 P에다 또 엄한 거 하나 붙여가지고 핀 붙여가지고 더 헷갈리게 이렇게 똑같고 N형, P형 드레인 소스 모양 똑같고 여기 이렇게 하나 더 붙인 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더라. 즉 소스핀은, 이 소스핀에는 N형 소스 반도체와 P형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고, 더 결정적으로는 요 드레인의 N형 반도체가 소스의
N형 반도체보다 크더라. 그럼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게 궁금을 한 거죠 이제. 그리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자, 이게 이 상태에서는 0.5V가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결국은 제가 챗 GPT에 제가 물어보게 됩니다. 모스펫 NPN 타입의 경우에 N형 반도체인 소스와 드레인의 크기가 같니 다르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자, 소스와 드레인은 모두 N형 반도체 재료로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드레인 영역이 소스 영역보다 더 큽니다. 왜냐, 드레인 영역이 더 큰 전류를 처리하기 때문에 지역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류 처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랬구나. 이게 드레인이 소스보다 크구나. 이런 걸 이제 제가 이때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안 그러면 저는 이제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이걸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챗 GPT가 답을 알려준 거죠. 사실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영문으로 물었었어요. 그런데 요걸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건데, 거기서는 좀 더 사실 영어가 더 원론적인 것부터 자세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여기 로컬라이즈드 히팅 된 거로부터 디바이스 페일러가 모스펫이 망가질까봐 그렇게 해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르고 드레인이 더 크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레인이 소스보다 큰 거였다. 이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드레인이 만약에 여기가 더 크다.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소스와 소스의 N형과 P형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N채널이 닫혀서라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큰 P형 반도체가 됩니다. 저희가 P형과 N형 접합 반도체에서 어떻게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는지를 저희가 저희가 배웠다기보다 저는 따로 공부했고 알고 계시겠죠. 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간접적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모르시면 좀 더 다른 곳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이 P형이고 이쪽이 N형이 되면 이게 이쪽에서 전류를 흘려보내면 N형에다가 드레인 적색봉을 연결하고 S에다가 흑색봉을 연결하면 이게 역방향 연결이 돼서 공급층이 형성되면서 전류가 안 흘러요. N채널이 없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전류가 못 흐릅니다. 역방향 연결, P-N형 접합 반도체의 역방향 연결이 돼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한다. 그러면 소스 쪽에 플러스를 연결하고 드레인 쪽에 마이너스를 연결한 거가 되겠죠. 이러면 이게 PN 접합 반도체의 정방향 연결이 돼서 N채널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는데 언제 이상 됐을 때 흐르느냐? 0.5에서 6V 정도 이상이 됐을 때 흐르더라. 그래서 다이오드에 0.5에서 6V가 떴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보시죠. 드레인에다가 게이트에다 연결하고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모든 걸 바뀌었네요. 소스 드레인에다 이렇게 연결하고 게이트에서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 0.5V가 이 전위 장벽 때문에 커다란 P형 N형 접합 반도체의 전위 장벽 때문에 생긴 거였다. 반대로 하면 안 흐르죠. 근데 이렇게 하면 흐르더라. 이게 접합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였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시면 물론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게 꼭 이렇게 아니더라도 사실 이게 지금
IRF Z44N의 데이터 시트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심볼이 나와 있어요.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다이오드 모양이 그려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도저히 이걸 상상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왜냐, 저희가 배운 건 이거거든요. 이게 왜 다이오드가 되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걸로는 이 다이오드 모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밝혀진 거죠. 실제로 이게 이거더라.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0.5V의 전위 장벽이 나오더라. 그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스펫은 전기 양쪽으로 다 흐른다는 겁니다. 근데 전원이 들어왔을 때는 드레인 소스로 흐르는데 전원이 안 들어왔을 때는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더라. 그런데 전원이 안 들어왔을 때 흐를 수가 없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전원이 안 들어왔을 때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기가 흐르는 게? 자, 여기서 바로 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이 모스펫의 이 원리, 특성을 이용해서 전자제품 수리할 때 이 특성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어쩌면 이걸 보시면서 바로 무슨 내용인지 힌트를 얻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왜 그렇게 전자제품 수리에서 쓰이는 건지 그 원리가 바로 이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모스펫은 S에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를까? 정말로 게이트에 이렇게 플러스를 연결했을 때 드레인에서 소스로는 이때까지 흘렀죠. 그렇다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는 정말로 흐를까? 그걸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모스펫에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0.49V고요. 현재 저항은 8.8kΩ입니다. 이건 지금 연결을 어떻게 해놨냐면, 지금 보시면 게이트에서 원래는 게이트에서 소스로 전원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게이트에서 드레인으로 연결을 한 겁니다. 전원을. 그리고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도록 이제 어떻게 열리는지, 전류가 흐르는지 보기 위해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저항 모드로 연결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압이 지금 0.49V예요. 그럼 이게 언제 올라가면서 언제 열리나,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49V죠. 자, 지금 8kΩ이고요. 자, 보시면 지금 8kΩ인데 지금 8V가 되니까 지금 떨어지죠. 6kΩ으로. 자, 9V 쭉 올리면, 자, 벌써 3으로 이제 떨어졌죠. 3kΩ으로. 아직 그래도 kΩ대입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1.28에서 올라가면서 확 떨어지죠. 반으로. 그러면서 점점 올리니까, 네, 보시면 1.59에서는 200옴 정도로 지금 나타납니다. 그러면 얘가, 자, 1.5에서 1.7이면 85옴. 그럼 얘가 언제 그럼 완전히 열리느냐? 1.79에서 27옴이지. 이 정도도 거의 전기가 통한다 봐야죠. 하지만 더 하게 되면 1.89에서 8옴 더 올려볼까요? 3옴 1.99 2V에서 2.1 2.1에서 1.15옴입니다. 이거는 이제 열린 거죠, 완전히. 자, 그러면 더 올리면, 네, 거의 이제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측정이 이제 한계이기 때문에 이제 표시가 안 되는데, 이 2.1V 정도가 이 모스펫의 문턱 전압이 되겠습니다.
0V와 2.1V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파수를 생성하는 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쪽으로도 흐르더라. 전류가 이렇게 흐르더라. 이걸 저희가 알았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번 시간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이렇게 드레인에서 소스뿐만이 아니고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더라. 그런데 이렇게 다른데도 크기가 다른데도 이렇게 흐르더라. 이거 하고 현재 소스가 이렇게 연결이 N형하고 핀이 P형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이장벽이 생기더라. 여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특성이 저희가 다 실험을 통해서 눈으로 다 확인했는데요. 이런 특성이 이 0.5V 발생한 특성이 이 전자제품 수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